네, 안녕하세요. 공부 휴식 중 본 채널 타스입니다. 제가 저번 달에 3월 초에 시작해서 다음해 세무사 시험 최종 합격하는 계획표를 올려드렸는데요. 이번에는 4월 초에 시작해서 세무사 최종 합격하는 계획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지금 알려드리는 게 3월 시작 공부 계획에 비해서 동차 합격 확률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지금 영상 보시고 너무 쉽다 싶으시면 3월 시작 공부 계획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계획을 말씀드리기 전에 기본 개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목표 공부량이에요. 목표 공부량은 시험장 들어가기 전까지 해야 하는 공부량을 뜻하는데요. 세무사 1차 시험은 회계세법의 경우 주요 파트는 7회독, 그게 아닌 나머지 부분은 3회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재정학이랑 선택 과목은 5회독을 할 거고요. 여기서 회독이라는 건 기출문제집이나 기본 이론서 회독이 아닙니다. 객관식 강의용 문제집이 있는데 그걸 이만큼 공부하라는 의미예요. 기출문제만 모아둔 기출문제집이나 기본 이론서는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일단 최소한 지금 말씀드린 회독수는 채우셔야 돼요. 그리고 2차 시험 과목은 회계학 1부, 2부, 세법학 1부, 2부로 나뉘는데요. 회계학 1부, 2부는 연습서를 회독합니다. 세법학은 이론서와 모의고사집을 모두 회독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론서는 한 강사라고 하더라도 얇은 것부터 두꺼운 것까지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본인이 듣는 수업의 교재로 하시되 소화할 수 있는 두께의 것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세법학 모의고사집은 따로 판매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요. 내가 선택한 강사가 모의고사집이 없으면 타 강사의 모의고사집을 보시거나 아니면 그냥 학원 모의고사를 모아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일 전범위를 하라고 제가 목표를 적었는데요. 이건 3일 만에 전범위를 보시되 모든 문제를 보긴 힘드니까 단원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추출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카톡 멘토링 하시는 분들께는 좀 더 효과가 좋지만 실천은 번거로운 방법을 권하고 있는데요. 그렇게까지 영상에서 다루는 건 오버인 것 같아서 그냥 추출 회독 방식으로 3일 전범위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다음 기본 개념은 주요 파트입니다. 세무사 1차 시험에서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법은 주요 파트는 7회독, 나머지는 3회독을 합니다. 주요 파트는 지금 적어드린 그대로예요. 예를 들어 재무회계 같은 경우는 고급회계, 법인세회계, 회계변경, 리스, 복합금융상품, 현금흐름표 이 부분이 보통 어렵기도 하고 적게 공부해도 1차 합격에는 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주요 파트인 식입니다. 원가관리회계도 덜 중요한 부분을 주요 파트에서 제외했습니다. 세법은 말 문제만 잘 공부해도 1차 합격에 아주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주요 파트로 하고 나머지는 동차 합격을 위해 조금만 공부하는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재정학 선택 과목은 전범위 주요 파트라고 생각하시고 1차 시험 전까지 5회독 하시면 됩니다. 제가 시험장 들어가기 전까지 몇 회독을 하라고 목표를 정해드렸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회독이란 게 뭔가 싶으실 수 있어서 설명드릴게요. 객관식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풀고 어떻게 푸는지 풀이 과정을 설명할 수 있게 외워주면 됩니다. 이때 문제마다 함정이 있으니까 함정을 꼭 말씀할 수 있어야 돼요. 말 문제는 문제를 푼 다음 각 보기가 왜 정답이고 오답인지 말할 수 있게 외워주세요. 2차 시험 1회독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으로 2번 공부하면 2회독이고 3번 공부하면 3회독인 식입니다. 회계학 1부는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이고 회계학 2부는 세무회계인데요. 연습서를 회독 대상으로 하고 해당 문제를 푼 다음 설명할 수 있게 외우시면 1회독입니다. 이때 설명은 함정을 포함해서 설명해야 하고요. 세법학 이론서 같은 경우에는 법령 소제목만 주어졌을 때 내용을 적을 수 있게 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접대비의 의의 이렇게 주어지면 책이랑 키워드와 의미가 동일하도록 적을 수 있게 외워야 합니다. 이론서에 있는 판례는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외울 필요는 없고 논리 전개 방식을 외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판례에서 법령을 이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과세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외워주는 거예요. 세법학 모의고사집은 손으로 풀 수 있게 외우시면 되는데요. 매번 답을 다 적으면 손이 아프니까 키워드만 적는 식으로 평소에 공부하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문 단계입니다. 4월 초부터 5월 초까지 진행되는데요. 회계원리, 재정학 입문 강의를 들으시면서 영어 점수를 따야 됩니다. 회계원리랑 재정학 입문은 동시에 수강해도 됩니다. 그리고 공부 습관을 잡으셔야 하는데요. 동차 합격을 원하시면 매일 공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적게 공부해도
하루 최대 공부 가능 시간의 60% 이상은 꼭 공부하셔야 합니다. 5월 초부터는 중급 회계, 재정학, 원가 관리 순서로 수강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 번에 3과목을 다 듣지는 마시고 한두 과목 정도로만 들어주고 다 들은 다음에 그 다음 과목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수업을 들어주세요. 기본 강의를 들으실 때 미리 객관식 강의용 문제집을 구입하신 다음 그걸 풀어주도록 합니다. 해답지 보고 풀리는 건 푸시고 안 풀리는 건 체크만 해두는데요. 나중에 안 풀리는 것만 객관식 강의를 들을 겁니다. 해답지 보고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좀 어렵다 싶은 건 2번 푸시고 쉬운 건 1번만 푸시면 됩니다. 7월 말부터 세법과 선택 과목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행소법 수강하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 행소법으로 적었지만 꼭 행소법으로 해야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법과 행소법도 기본 강의 들으실 때 미리 객관식 문제집을 구입해서 푸세요. 해답 보고 풀리는 것만 푸시고 안 되는 건 나중에 객관식 강의를 듣도록 합니다. 중급 재정학 원가 관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9월 말까지는 매일 조금씩 공부하도록 합니다. 고급 회계는 수강은 하시는데 이건 객관식 문제 꼭 안 푸셔도 되고 풀고 싶으시면 풀도록 합니다. 그리고 세법은 학원 인강에서 무료 특강 들어가면 합병이나 연결, 최저한세 이런 특수 주제들을 모아서 올려놨을 거예요. 1차 합격만 생각하면 여기를 버려도 되지만 동차 합격을 원하시면 이 부분을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심화 단계가 있습니다. 심화 단계에서는 소위 1.5차라고도 하는 심화 과목을 수강하셔야 하는데요. 심화 세법학은 들을 여유가 없으니까 이건 빼고 나머지를 수강하도록 합니다. 심화 세법학 대신에 일단 세법학 이론서를 구입하셔서 독학하는 식으로 공부하는데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령에 키워드다 싶은 부분을 전부 빈칸 뚫기로 만드셔서 외워주면 됩니다. 제브라 체크펜 또는 암기펜이라고 불리는 학용품이 있는데요. 그걸 활용하시면 됩니다. 심화 단계 다음에는 객관식 회독 쌓기 단계입니다. 2월 초부터는 심화 공부를 그만두고 객관식 위주로 공부하는 겁니다. 객관식 강의는 혼자 해답지 보고 풀 수 없는 것 위주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50% 추출 꼼수 회독이라고 적었는데요. 단원별로 랜덤으로 50%를 추출해서 푸시되 방금 푼 문제 중에 중요하다 싶은 건 바로 다시 풀어서 2회독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즉, 2번 푼 문제는 2회독, 1번 푼 문제는 1회독으로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평탄화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때쯤이 되면 어떤 문제는 1회독이고 어떤 문제는 4회독이고 이런 식으로 회독수 차이가 나요. 그럼 이걸 평탄하게 될 때까지 풀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회계세법의 주요 파트는 5회독이 되게 하고 나머지는 2회독이 되도록 평탄화를 하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만약 주요 파트인데 3회독이면 2번 연달아 풀어줍니다. 주요 파트가 아닌데 2회독이에요. 그럼 그냥 안 풀고 넘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목표 회독수가 될 때까지 평탄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 너무 바로 풀어서 공부 효과가 없는 것 같으시면 한번 풀고 1시간 정도 뒤에 다시 푸는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4월 초부터는 마무리 공부를 시작합니다. 제가 앞부분에서 3일 전범위 공부를 최종 공부 목표로 적어드렸는데요. 점점 회독 속도를 높여서 마지막엔 3일 만에 전범위를 공부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온라인 멘토링반 학생이면 피드백 드리면서 좀 더 다양한 선택지가 있을 텐데요.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냥 마지막에 중요한 문제만 추출해서 푸는 식으로 전범위를 공부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문제도 풀고 3일 만에 이론서 전체 정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간에 파이널 특강과 전공 모의고사가 실시되는데요. 파이널 특강은 혼자서 도저히 정리가 안 된다고 느끼는 과목만 수강해 주세요. 전공 모의고사는 체력 소모가 크니까 한두 번만 응시하고 나머지는 기출문제로 실전 연습을 하도록 합니다. 1차 시험 합격을 하시면 이제 바로 동차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재무회계, 원가관리, 세무회계는 전부 듣지는 마시고 해답지 보면서 혼자 문제를 풀어보고 안 되는 것만 수강을 하도록 합니다. 세법학은 웬만하면 전부 수업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모의고사가 필수니까 단과 인강으로 수업을 들으시되 GS반이라고 모의고사만 진행하는 종합반을 신청해서 참여해주세요. 동차 준비를 할 때는 시험 한 달 전까지 강의를 다 듣고 3회독을 하시면 아주 이상적인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한 달 전부터는 점점 회독 속도를 높여서 3일 만에 전범위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이번 영상에서도 회원용 확장판이 있습니다. 동차 합격을 포기하고 요해 합격을 하고자 할 때 공부량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알려드린 공부량이 너무 힘들면 1차 합격 확률을 조금 낮추더라도 동차 합격을 노릴 수는 있게 조율을 할 수 있어요. 그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커피 한 잔 정도 비용으로 계속 확장판 영상을 광고 없이 볼 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은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비 합격자 여러분 모두 단기 합격하시기 바랍니다.